안녕하세요. 오늘 부동산 투자 관리 중요한 점을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생활을 시작할 때는 처음으로 한국하고 좀 정확지 않은 점들이 있는데요. 미국 신용점수, 크레딧 스코어 점수 잘 관리하는 팁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사시면서 이거의 중요성을 모르고 어떻게 하면은 점수를 높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점수가 깎이는지에 대해서 정확지 않은 정보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듭니다. 미국 이민을 처음 오신 분들께 가장 유의하셔야 할 것 중 하나입니다. 반드시 잘 유의하시고 자신의 신용 점수를 잘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크레딧 스코어는 보통 300점에서 850점까지 형성되고 있습니다. 물론 높을수록 좋고요. 크레딧 점수 내용은 보통의 경우 700점이 넘는 것이 좋다고 간주가 됩니다. 750점 이상의 경우는 굉장히 최고의 인터레스트 이자율을 얻으실 수 있고요. 좋은 융자를 얻으실 수 있으십니다. 710점에서 50점은 VIP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오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650에서 710점 같은 경우는 융자를 허가를 받으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최고의 수준은 아니고요. 580에서 650점 같은 경우는 융자나 크레딧 카드를 받기는 조금 어려운 점수로 간주됩니다. 580점 이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거절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아니면 아주 굉장히 높은 이자율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크레딧 스코어 계산 방법이 있는데요. 위와 같은 차트를 기준으로 점수가 매겨집니다. 그래서 페이먼트 히스토리라는 게 3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최고로 중요한 것입니다. 각종 공과금을 잘 내고 있는지 꼭 마감 날짜 전에 공과금을 완료해야 합니다. 각종 융자나 모든 공과금에 해당됩니다. 크레딧 카드 빚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빚이 있는지 이것도 30%나 중요하게 계산이 됩니다. 빚을 얼마나 지고 있는지, 크레딧 카드 빚이 너무 많지 않아야 하고요. 그렇지만 융자가 전혀 없으면 이 30%라는 점수가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용 기록을 오래 쌓았는지, 이게 15%를 차지합니다. 신용 기록은 오래될수록 좋고요. 오래된 크레딧 카드는 가급적이면 조금씩 사용을 하면서 없애버리지 않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크레딧 카드를 이용하고 있는지, 다양한 종류의 크레딧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10%, 그리고 최초에 새로 신청한 카드나 론 기록이 어느 정도인지, 새로운 크레딧 카드를 만드는 것은 줄이고 신용조회는 자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점수들이 다 합해져서 신용카드 점수가 됩니다. 크레딧 스코어가 계산되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정해집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크레딧을 잘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크레딧 카드는 2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고요. 2개 이상이면 좋지만 너무 많은 것은 또 좋지 않습니다. 크레딧 카드가 아예 없거나 너무 많을 경우는 좋지 않습니다. 일반 크레딧 카드 발급이 크레딧 점수가 없어서 은행에서 거절될 경우에는 시큐어드 크레딧 카드를 개선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은행에 입금을 시켜놓고 그 금액 한도 내에서 크레딧을 쓰기 시작하면서 크레딧을 처음으로 쌓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은행에서 시큐어드 크레딧 카드는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 오픈한 지 2년 이상을 보유하시는 게 좋고요. 또 장기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10년, 20년. 가장 중요한 건 크레딧 카드 지불 시간에 맞춰서 꼬박꼬박 잘 대금 지불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각종 생활비용, 가스나 그로서리 등등 크레딧 카드 사용을 많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크레딧 카드 사용을 많이 할수록 크레딧 신용 점수가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크레딧 카드 각각의 한도액의 30% 미만만 사용하고
가능한 한 모두 다 갚거나 시간 맞춰서 잘 갚는 것이 좋습니다. 미니멈 페이먼트를 넣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사소한 금액 10불, 20불 그런 것도 다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고 그날 온라인으로 바로바로 갚으면 좋습니다. 필요 없는 각 스토어 카드들을 많이 오픈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필요 없는 각 스토어 카드들이 있습니다. 옷가게라든지 백화점, 그리고 무슨 물품 사는 모든 가게들에서 크레딧 카드 비슷한 각각의 카드를 오픈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오픈을 하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잃어버릴 경우도 많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딘지도 찾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가급적이면 크레딧 카드 여시는 걸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스토어 카드들을 많이 오픈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각종 물품을 구매하다 보면 스토어 카드들의 제한을 많이 하는데요. 그럴 때 항상 오픈하지 마시고 처음 오픈했을 때 10% 20% 할인한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잘 생각하셔서 한두 군데 정도만 여시고 불필요한 크레딧 카드 남발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유틸리티, 전화요금, 전기요금, 아파트 렌트비, 자동차 용자금, 크레딧 카드, 병원비 등은 꼭 날짜에 맞추어 잘 갚으셔야 합니다. 집이 없는 경우 가능한 시 자동차를 현금으로 사는 것보다 적은 금액의 높은 이자더라도 융자를 좀 얻어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이 크레딧 점수를 높이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집을 1년 이내에 구매할 계획이라면 자동차 융자를 얻어서 사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융자가 있을 경우 집에 대한 융자 액수가 현격히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집을 1년 이내에 구매할 계획이라면 가급적 크레딧 카드를 새로 자꾸자꾸 오픈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집 융자 확인은 가능한 너무 많은 곳에 의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집 융자를 여러 융자 에이전트들에게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크레딧 점수를 많이 뽑아보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1년 이내에 크레딧 점수 700점 이상을 올렸던 고객분이 계신데요. 처음 소셜 넘버를 받고 1년 이내에 700점 이상이 되셨는데요. 그분은 항상 크레딧 카드를 작은 금액이라도 계속 쓰고 그 다음날 바로 온라인으로 전체 금액을 다 갚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700점 이상이 되셨고요. 보통의 경우는 한 2년 정도 걸려서 700점까지 되시기 쉽습니다. 근데 뭐 하나라도 잘못 지불을 했을 경우, 연체됐을 경우, 그럴 경우는 가차없이 700점이 되는데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집을 1년 이내에 구매할 예정이시라면 본인의 크레딧 점수, 본인이 가능한 융자 액수 등을 융자 에이전트를 통해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크레딧 스코어 내용에 큰 오류가 있을 경우가 있는데 수정하는데 몇 개월이 걸리기도 하고 1년이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일 경우 가능한 크레딧 카드에 부부 공동 명의로 하셔서 두 분의 크레딧을 모두 함께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안 쓰는 크레딧 카드라도 오래 보관한 크레딧 카드는 계속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클로즈하는 것보다요. 몇 년에 한 번 정도 크레딧 리포트를 받아보고 잘못된 기록이 있으면 크레딧 뷰로에 연락해 디스퓨트 레터 등을 보내서 정정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라스트 네임이 똑같은 한국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럴 경우 오류가 생기기도 합니다.
본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남의 나쁜 크레딧 기록이 본인의 크레딧 점수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정정해 나가셔야 하고요. 대금 결제를 자동이체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로 공과금을 제때 안 내서 콜렉션 회사로 부채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10불, 20불 아주 적은 액수라도 부채로 일단 넘어가게 되면 크레딧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끼쳐지게 됩니다. 또 간혹 미국에 유학하셨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셨다가 다시 미국에 오시는 분들인 경우 마지막 전기세, 전화비, 병원비 등 아주 적은 공과금을 마저 내지 않고 돌아가셨다가 미국에 돌아오시는 경우 크레딧이 굉장히 나쁠 수도 있습니다. 외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시더라도 모든 공과금은 반드시 잘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한 빚을 가지고 있으셔야지 크레딧 점수에 좋습니다. 적은 자동차 융자액, 적은 크레딧 카드 잔액, 집 융자액 등이 있을수록 크레딧 점수가 높아집니다. 주거래 은행을 정하고 꾸준히 양질의 거래 실적을 높이셔야 합니다. 크레딧 카드의 현금 서비스 이용은 자제하셔야 합니다. 데빗 카드 대신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한 달 총 카드 채무액을 한 달 총 수입에서 10%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의 신용카드에 높은 부채액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여러 개의 카드에 나누어서 부채액을 분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Non-sufficient fund, 부도수표는 절대 방지하셔야 합니다. 항상 잔액이 얼마인지 보고 체크를 발행하셔야 하고요. 기존에 발행했던 체크가 다 결제되지 않았을 경우 항상 그 잔고는 은행에 보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주소나 연락처 변경 시 모든 은행 크레딧카드 회사, 은행, 융자사에 반드시 연락해서 서류를 항상 잘 받으시도록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융자, 전화요금, 전기요금, 크레딧카드, 아파트 렌트비 등의 본인 이름을 정확히 기재해 모든 크레딧 점수가 잘 합산되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간혹 가족이나 친구분 이름으로 상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본인 크레딧 점수가 올라가는데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크레딧 조회 내역은 2년 이상 기록이 남기 때문에 꼭 필요할 시에만 크레딧을 조회하셔야 합니다. 크레딧을 잘 관리하시다가도 간혹 실수로 크레딧 점수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크레딧 카드가 나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정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과금이나 각종 융자액을 늦게 내거나 잊고 깜빡 잊고 안 내는 경우 크레딧 점수가 완전히 떨어지게 됩니다. 크레딧 카드를 한도액까지 꽉 차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점수가 많이 내려갑니다. 예를 들자면 크레딧 카드가 2개 있는데 첫 번째 거는 5,000불이 한도고 두 번째 크레딧 카드는 3,000불이 한도입니다. 어떤 경우 쓰는 크레딧 카드만 쓰기 때문에 5,000불이 한도인 크레딧 카드에서 5,000불을 쓰고 3,000불이 크레딧 카드인 한도에서 하나도 안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는 굉장히 나빠집니다. 차라리 5,000불 한도인 크레딧 카드에서 2,000불 정도, 사실은 30% 이하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1,500불 정도까지만 쓰시고요. 3,000불인 한도인 크레딧 카드에서 1,000불 미만을 쓰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아니면은 즉시 바로바로 갚는 것이 좋습니다. 크레딧 카드 사용 금액 전체에서 미니멈 페이만 매월 지불하는 경우, 크레딧 카드 사용 금액 전체에서 미니멈 페이만 매월 지불하는 경우 크레딧 점수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개 크레딧 카드를 신청하는 경우, 한 번에 여러 개의 크레딧을 신청하는 경우, 한 번에 여러 개의 크레딧을 신청하는 경우, 즉 자동차 론도 신청하고 크레딧 카드도 신청하고 집 융자도 신청하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일시에 막 신청하는 경우, 한 달 이내에 몇 개씩 신청하는 경우는 크레딧 점수가 많이 저하됩니다. 오래된 크레딧 카드라고 할지라도 오래된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없앴을 경우, 없애는 것이 많아질수록 크레딧 점수가 떨어집니다. 1년에
2개 이상의 신규 크레딧 카드를 신청하는 경우 점수가 떨어집니다. 단기간 내에 대출을 자주 받는 경우 크레딧 점수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1년 이내에 집 융자를 여러 곳에다 문의해 보는 경우, 1년 이내에 자동차 융자를 여러 곳에 문의해 보는 경우, 크레딧 점수를 6개월 이내에 여러 번 조회해 보는 경우, 크레딧 점수는 각종 융자를 얻을 때 자동적으로 체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융자를 여러 번 얻을 경우나 아니면 조회를 여러 번 하는 경우는 6개월 이내에 모든 것이 아주 나빠집니다. 크레딧 조회는 2년 정도 크레딧 히스토리에 남아 있습니다. 1년 이내에 여러 융자를 얻는 경우, 모든 생활비를 캐시로만 지불하는 경우 크레딧 점수가 오르지 않고 나빠지게 됩니다. 본인 명의의 크레딧 카드, 전화, 유틸리티, 은행 어카운트, 자동차 등이 없는 경우, 그럴 경우 크레딧 점수가 오르지가 않고 오히려 나빠질 수 있습니다. 뱅크럽시, 파산이나 저취먼트, 재판 판결, 텍스 연체 등의 기록이 있는 경우 크레딧 점수가 아주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간혹 가다가 한국 분들 중에는 소셜 번호를 또 빌려달라고 하기도 하고 또 빌려주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을 만한 부모 자식 간이라도 절대 소셜 카드는 빌려주시면 안 됩니다. 남의 것을 사용하시려고 하셔도 안 됩니다. 도난을 당했을 경우 여러 가지 크레딧 점수가 현격히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크레딧 카드와 소셜 번호는 한 지갑에다 두지 마시고 각각 따로 집에 지니고 다니실 경우 같이 같은 장소에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크레딧 뷰로 회사, 신용정보기관이 3개가 있습니다. 이키팩스, 익스페리언, 트랜스유니언이 있습니다. 이 3곳에서는 여러분의 신용 점수가 각각 똑같지가 않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융자를 내줄 경우 이 3가지 크레딧 점수를 뽑아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과 가장 나쁜 것을 뺀 중간 점수를 가지고 융자 가능 액수라든지 이자율을 정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 이 3가지는 반드시 잘 유지하셔야 되고요. 1년에 한 번 본인의 크레딧 점수를 뽑아보는 것은 크레딧 점수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찾아보시는 게 좋고요. 1년에 한 번 본인의 이름으로 크레딧 리포트를 뽑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www.annualcreditreport.com annualcreditreport.com 여기에 들어가셔서 1년에 한 번 정도 본인의 점수를 뽑아보시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한인 밀집 지역에서 라스nem이 김이박이실 경우 다른 크레딧 점수가 제 이름에 산정되는 경우가 보기보다는 흔합니다. 여러분 잘 관리하시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창에 연락 주셔도 좋고요.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종 미국 삶에 필요한 생활 정보, 부동산 투자 전략, 부동산 투자 정보, 지역 정보 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은 실리콘밸리 지역과 북가주 지역,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위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